센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4일 목요일이고요. 그래서 17분 약간 부슬부슬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나저나 그 너클로 인해서 사망하신 교사, 여교사, 여교사들의 순환시대네. 교사들의 순환시대야 진짜. 그 신림동 이라고 하길래, 신림동 뒤에 그 등산길이 예전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던 난곡초등학교 뒤쪽이더라고. 보니까 난곡초등학교에서 북서서 방향으로 3km 정도 펼쳐진 공원이었어. 공원. 거기가 관악산 자락이고, 그 넘어가면은 이제 등촌동 그러죠. 금천구 쪽이잖아. 금천구. 사망을 하셨는데, 그 30살 먹은 그 친구가 머그잔으로 머그잔 샷을 통해서 얼굴을 공개를 했어요. 네네.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개인이 최대한 방어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고의성도 없고, 현재 지금 살해가 됐으니까. 그리고 살해를 위한 인과관계도 없다. 각 주머니에 뭐 너클을 갖고 다녔었고, 그다음에 물론 강간을 하기 위해서 거리를 활보한 것도 사실이고긴 하나, 주머니에 우연히 그런 준살상 무기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재판부에서는 뭐 나중에 판단하게 그렇게 하겠죠. 이거 씌워놓고 보니까,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의성이 우발적인 살해로, 강간은 뭐 자기가 의도를 했다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식으로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검찰 쪽에서는 애초부터 이거는 살해에 대한 고의성과 계획이, 심지어 계획까지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준엄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면밀히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 그 중에서 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바는 그거잖아요. 우연성. 우연히 주머니에 있는 너클을 가지고 있었고,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고 너클을 휘둘렀다. 주머니에 보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서 미필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우리 사법부에서는 보면요, 어떤 형사상이든지 간에 그것도 뭐 헌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의성에 관한 내용을 상당히 면밀하게 살펴봐요. 고의성, 그리고 계획, 플랜을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했느냐는 형량이 따따블인 거야. 따따블. 그렇지 않나요? 이 재판부에서는 항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의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반대쪽 검찰 쪽이나 경찰 쪽은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안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본의 아니게 그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죽는다든가, 내가 집에 있어서 가스불을 켰는데 그게 방화로 이어져서 뭐 옆집에서 불이 타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발화에 대한 그 고의성은 없으나, 나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사람이 죽었잖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필적 고의.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잖아요, 사회 내에서. 미필적인. 이게 다 뭐 일본에서 넘어온 법률 용어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대한민국에도 이런 단어가 지금 녹아내려져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겠습니까? 미필적. 단어도 상당히 아름다워. 한번 입에 붙으면.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었을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했던, 그러니까 법률용어가 유행처럼 어떤 트렌드를 타고 쭉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는 2016년경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할 당시에 그 여성법 재판관은 사용하셨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거의 사용이 안 됐어. 지금은 언론에 있는 패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사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을 쭉 노멀하게 구술을 하잖아. 이것도 이해가 된다, 저것도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지만 그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통수권자로서의 통치행위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 뭐 탄핵한다, 박근혜. 이게 무서운 거잖아. 너무 그때 그 들었을 때 굉장히 노말하고 슉 흐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거든. 근데 지금 그건 7년째 이렇게 6년 7년째 사회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미필적 고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참, 그리고 아침 속보로 떴던 그 프리고진의 그 러시아 항공국에서 확인해준 사안이 속보로 떴어요. 프리고진이 탄 항공기가 사고로 인해서 프리고진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말 농담 삼아서 푸틴 심기를 건드렸다가 살아남은 자들이 없는데, 독살에 대한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죠? 결국은 비행기 사고를 위장한 살해를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뭐 유명한 인터넷 방송 에서 나온 전 그 국립외교원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도 거의 99% 올해 안에 살해가 될 것이다. 과거의 전례로 봐서. 놀랍게 맞췄어. 그것도 뭐 하나의 뭐 어떤 그 불일치도 없어. 그냥 진행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프리고진의 사망을 애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인간으로서 풍운아로서의 어떤 인생을 살았잖아요. 유년 시절에 잦은 감방을 가고 거기서 어떤 특정 캐터링 업체에서 성공을 통해서 일개 주방 관련된 일을, 식단을 제공하는 캐터링 업체 사장에서 푸틴의 일부 수석 요리를 담당해서 눈에 띄게 됨으로써 군 전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 됐고, 거기서 높은 부로 또 용병들을 또 공급하고 훈련하고 전투를 함으로써 부하지를 내는 사업을 벌였죠. 푸틴의 최측근이었다가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말이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걸 누가 또 밝혀내겠어? 많은 러시아의 야당 대표도 그렇게 해서 또 죽었고. 물질 포커스인가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또 가만히 안 있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쐈다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말로는 위성 발사에 대한 테스트라고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조악한 인공위성에 대한 퍼포먼스를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그들의 입장도 남한과 그의 우방들이 벌이는 이런 전쟁 준비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는 군부내에서의 그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뭔가 쏴야 되지 않았어. 빵! 구구절, 북한의 구구절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걸 통해서 큰 북한의 행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파트 많이 들어갔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날 신림동에서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산타였습니다.